자, 이번 시간 중단원 평가 문항 풀이 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0번 그림과 같이 금속박이 닫힌 검정기의 금속판에 어떤 단색광을 비추었더니 금속판에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금속박이 벌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건 광전 효과죠. 색을 비춰도, 단색광을 비춰도 금속판에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한 개의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낮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파장이 긴 단색광으로 바꾸면, 파장이 길다는 것은 에너지 값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진동수가 큰 단색광이다. 맞죠? 3번이 되겠죠. 단색광을 비추는 시간 길게 하는 데 상관없고, 금속판에 더 가까이 비춘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470번에 3번이 되겠죠. 네. 471번 다음은 빛이 파동만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가정할 때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예상한 것입니다. 가는 세기가 큰 빛, 즉 밝은 빛은 진동수가 작더라도 에너지가 커야 한다라고 예상했죠. 파동이기 때문에. 나는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아도 빛을 오랫동안 비추면 파동 에너지가 쌓여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이것도 파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금속에 빛을 비추게 되면 금속 내부의 전자가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자가 방출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딜레이가 된다라는 거고, 대조되는 예상과 대조되는 실제 실험 결과를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봅시다. 금속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춘 즉시 방출된다. 이건 딜레이가 아니었죠, 그죠? 그러면 이건 기억이 다랑 연관이 있네요. 기억이 다랑 연관이 있고, 니은 금속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아무리 오래 비춰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비추게 되면 아무리 오래 비춰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대조되죠, 니은. 그러면 디귿은 기억이네요. 가겠네요, 그죠? 금속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없고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그죠? 빛의 세기와 관계가 없고 진동수죠. 그죠? 디귿은 가가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 광전 효과 472번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도 세기가 약하면 광전자가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세기가 약하면 무조건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이면 무조건 방출되겠죠. 그다음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아도 금속에 오랫동안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그지? 이건 아니죠. 작으면 무조건 방출이 안 되는 거고, 광전자의 한 개의 최대 운동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죠? 빛의 진동수가 세면 셀수록 비례하겠죠.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473번 그림 가는 수가 F인 빛을 한 개 진동수가 F0인 금속판의 표면에 비출 때 표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대요. 그러면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는 크겠네요. 그죠? 나는 광전자가 방출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죠? 가에서 F가 F0인보다 큰 거를 알 수 있죠. 그죠? 방출됐기 때문에. 나에서 A는 금속판의 이람수이다. A는 이람수 맞죠? 여기를 뛰어넘어야 하니까 이람수 맞고, 나에서 B는 HF와 HF0의 차이값이다. 그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뛰어넘는 데 썼으니까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차이값이 되겠죠. 맞네요. 나에서 B는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그죠?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 맞네요. 다 맞네요. 자, 474번하고 47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금속판에 비추는 빛의 색과 세기를 바꾸어 실험을 할 때 전류계 전류가 흐르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죠? 빨간색을 비추었을 때 빛의 세기는 I로 했어요. 그럴 때는 흐르지 않았어요. 그죠? 파란색을 비췄어요. 빛의 세기는 EI로 했고 흐르게 됐죠. 그럼 파란색을 비췄을 때가 흐른다는 거죠. 그죠? 금속판의 한 개 진동수가 파란색 파장의 진동수와 빨간색보다는 크고 파란색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빨간색과 파란색을 비췄어요. 빨간색은 의미가 없죠. 그냥 파란색을 비춘 거고 세기를 I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기가 2I고 여기는 I예요. 그러면 같이 흐르더라도 흐르겠죠. 전자의 개수는 누가 많아요? 지금 2I가 더 많겠죠. 그죠?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하지 않으면 전류계의 바늘은 0을 가리킨다. 그죠? 방출하지 않으면 0을 가리키는 거 맞겠죠? 네.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는 금속 봉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방출되면 그쵸? 봉으로 이동되겠죠. 네. 빨간색의 빛의 세기에서 2I로 하면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빨간색은 무조건 안 흘렀죠. 파란색의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해서 I로 하면 전류계에 전류가 흐른다. 파란색의 빛의 세기를 무조건 뭐 I로 하든 2I로 하든 100I로 하든 다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기역, 니은, 리을. 한번. 자, 475번. 위 표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가, 다의 진동수를 비교한 것과 표의 기역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표의 기역은 흐른다라고 돼 있죠. 아까 흐른다. 그럼 진동수를 비교하면 뭐겠어요? 파란색의 빛의 진동수가 가장 크겠죠. 파란색. 그죠? 파란색. 그 다음에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되겠네요. 3번이 되겠네요. 네. 476번. 그림은 광전효과 실험장치의 음극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자가 튀어나갔다는 것은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쫓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실험 결과는 빛의 입자성을 설명한다. 그렇죠.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광전관의 음극에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금속 표면에서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전압을 0보다 크게 하면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 0보다 크게 하면 전압을 0보다 크게 하면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이거는 작은 빛을 비추면 무조건 안 흐르겠죠. 그죠?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477번. 그림은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어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다른 조건을 갖게 하고 단색광의 진동수와 세기를 변화시킬 때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죠? 자, 지금 보면 진동수 F0로 지금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지금 세기를 I로 할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가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F0라고 2I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기는 1.5 F0로 했어요. I로 했어요. 여기는 이 운동 에너지보다는 크겠죠. 이거는 최대 운동 에너지 E0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기역은 E0가 맞고, 그죠? 니은은 E0보다 크다가 맞죠. 디귿은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실험 1과 실험 2 결과가 같다. 실험 1과 실험 2는 다르겠죠. 세기가 2배가 됐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겠다. 다음 478번.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장착된 전하의 결합 소자 CCD의 원리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으로 기판까지 도달한 빛이 반도체의 전자와 양공의 쌍을 형성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했죠. 그렇죠. CCD에서 측정되는 전자 수는 쪼여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전자의 수와 빛의 세기와 비례하겠죠. 그렇죠. 진동수는 더 세게 튀어나가냐, 빨리 튀어나가냐, 속도가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있는 거. 디귿, 금속 전극은 전자를 모으는 역할을 하겠죠. 맞습니다. 기역 디귿이 되겠어요. 자, 다음 479번. 그림은 진동수가 F인 빛을 문턱 진동수가 F0인 금속판에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그럼 F가 F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금속판에서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금속판의 진동수가 F인 빛을 오랫동안 비춘다. 아니죠. 오랫동안 비춰도 안 되고 금속판의 진동수가 F인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안 되고, 그죠?
금속판의 진동수가 F0보다 큰 빛을 비춘다. 그렇죠. 디귿이 되겠죠. 네, 다음 480번. 다음은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광전효과는 금속의 진동수가 큰 빛을 쬐어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으로 빛의 뭐예요? 입자성이겠죠. 입자성. 그죠? 아인슈타인은 빛은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우리가 H는 HFS. 그럼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죠.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입자인 광자들의 흐름이다라는 광량자설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5번이 되겠어요. 광전 효과를 설명했어요. 그죠? 5번이 되겠어요. 다음 481번. 그림은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빛은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으로 이 입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다 광전 효과의 내용이죠. 자, 금속의 빛을 비추면 광자가 금속의 전자와 충돌을 하게 되죠. 이때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 이상일 경우 빛을 비춰준 즉시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그죠? 광전 효과는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 아니겠죠. 입자성을 증명했어요. 니은 광자 에너지는 빨간색의 빛보다 파란색의 빛이 작다. 빨간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작다가 아니고 파란색이 크겠죠. 디귿 전자가 금속으로부터 방출되기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겠죠. 디귿. 자, 다음 48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E인 전자를 전하 V로 가속시켰을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EV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EV. 그죠? 운동 에너지는 전자가 양극에 도달하는 순간 물질파의 파장을 람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운동하는 동안 물질파의 파장은 감소한다. 지금 양극에 도달하는 순간 점점 가속이 돼요. 그죠? 가속이 되면서 양극에 도달할수록 전기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지겠죠. 그러니까 더 가속이 되겠죠. 그럼 더 가속이 될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면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감소하겠죠. 운동하는 동안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하겠죠. 가속 전압을 EV로 하면 양극에 도달하는 순간 물질파의 파장은 2분의 람다가 된다. EV로 지금 한다고 하면 2분의 람다가 됩니까? 2분의 람다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2배가 됐어요. 그죠?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러면 2v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v는 루트 2배가 되겠죠. 루트 2배. 그죠? 루트 2배가 되니까 여기가 지금 v가 루트 2배가 되면 람다는 2분의 람다가 아니고 그죠? 루트 2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 운동 에너지가 EK인 입자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라고 할 때 입자의 운동 에너지 EK에 따른 파장 람다를 계략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지금 우리가 물질파랑 지금 운동량의 관계는 뭐가 돼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운동 에너지와 람다의 관계를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죠? 운동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EK와 P의 관계를 알아봐야겠죠. 그죠?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으로 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mv란 말이죠. 그러면 p의 제곱을 하게 되면 p 제곱은 m 제곱 v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p를 2m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2m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이게 2k가 되겠죠. 여기 됐네요. 그죠? 네, 그러면 관계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 대신에 p 대신에 2k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러면 p 제곱은 2m 2k예요. 그죠? 그러면 p는 얼마예요?
루트 2m 2k가 되죠. 그죠? 그러면 P 대신에 뭘 넣어줘야겠어요?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루트 2m 2k.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람다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람다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람다는 커지겠죠. 그럼 몇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다음 484번.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인 입자의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이다. 입자의 속력이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었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아까 선생님이 구했죠. 람다는 h분의 루트 2m 2k. 그죠? 여기 지금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어요. 4배가 됐으면 4EK가 됐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배가 올라간 거죠. 그럼 2배가 커졌으면 파장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만큼 줄어들겠죠. 네.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85번 다음. 그림 가는 얇은 금속판에 전자선을 조이면서 형광판에 생기는 무늬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형광판에 생긴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그죠?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자선은 전자기파이다. 전자기파 맞죠? 전자선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전자선은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자인데 파동을 띈다. 파동성을 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물질파라고 했어요. 그죠? 전자선은 전자기파가 아니고 물질파예요. 그죠? 전자선은 파동성을 띠고 있죠. 그렇죠. 빛은 입자성을 띠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실험은 아니죠.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질파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80 다음 486번. 그림은 현미경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새 학생의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시료의 색을 관찰할 수 있어. 우리가 색은 관찰할 수가 없죠. 그죠? 광학 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죠. 그렇죠?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은 투과전자 현미경이에요. 내부 구조. 그렇죠. 내부 구조. 0이랑 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87번. 표는 입자 AB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질의 파장비. 자, 입자 질량과 속력을 나타냈으니까 파장비는 얼마일까? A랑 B예요. 그러면 운동량 B를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 P가 MV예요. 그죠? 여기는 2M 곱하기 3M이니까 3V니까 6MV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몇 대 몇이 돼요? 6대 1이 되겠죠. 이게 6배 커졌으니까 이게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6대 1이 되겠습니다. 자, 488번. 그림 가는 니켈 결정에 전자선을 입사시킨 후 입사한 전자선과 튀어온 전자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곳, 그죠? 이렇게 입사를 시켰더니 세타인 곳에서 검출하는 실험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운동 에너지가 54 일렉트론 볼트인 전자를 입사시킨 후에 세타의 각으로 튀어나온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요거는 지금 뭐예요? 니켈 결정을 해서 전자가 회절되는 현상을 나타낸 거죠. 전자의 회절. 전자가 회절됐을 때 얼마만큼 튀어나올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콤튼 산라는 전자의 뭐예요? 입자성과 관계 있는 거죠. 그죠? 물질의 입자성 아니고 나의 모습으로 전자가 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타가 50도일 때 전자가 상세 간섭 조건을 만족한다. 50도일 때는 지금 상세가 아니고 보강이 되겠죠. 이쪽은 다 보강이 되는 거고. 자, 이 실험으로 전자의 입자성을 검증하였다. 그죠? 전자의 입자성을 검증하였다 아니죠. 회절성이 아니고 파동성을 검증하는 거죠. 파동성. 회절이니까 파동성을 검증하는 거죠.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험 결과가 잘 나타난다. 이것은 파장이 짧아지면
빠르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겠죠.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이 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험 결과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자 489번 그림과 같이 어떤 입자를 계속하여 얇은 금속박에 쏘았더니 형광판에 원형의 회절 무늬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입자는 전하를 띠고 있다. 그죠? 전하를 띠고 있다. 지금 이것은 전하와 상관없죠. 전하를 띠고 있냐와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네. 자, 니은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거 파동성이 띠는 거 맞죠? 그리고 금속박은 원형 슬릿 역할을 한다. 그죠? 여기에 틈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원형 슬릿 역할을 한다.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자 490번 그림과 같이 두 물체에 나온 빛이 세타로 망원경에 입사할 때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레일리 기준은 사인 세타 이 각도가 1.2 D분의 람다이다 라고 돼 있죠. D는 여기서 렌즈까지의 거리이고 지름이고 람다는 뭐예요? 이게 파장이겠죠. 파장. 이때는 빛의 파장이고 람다는 빛의 파장이고 D는 망원경의 렌즈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람다가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다. 우리가 람다라는 건 파장이겠죠.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은 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 D가 클수록 분해능이 좋다. D가 커야지 지름이 커야지 더 크게 보일 수 있겠죠. 분해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 그죠? 두 빛이 레일리 기준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면 구분은 되지 않는다. 큰 각으로 입사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의 물체로 봐버리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1번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것이죠. 파동성. 그죠?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전자선의 경로를 바꿔주겠죠. 그렇죠. 투과전자현미경은 렌즈를 제외하면 보통 광학현미경의 구조와 비슷하죠. 자기 렌즈에 들어가 있는 거 빼고 전자선의 속력이 느릴수록 분해능이 좋아진다. 느리면 분해능이 안 좋아지게 빠르면 분해능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죠? 주사전자 현미경은 시로의 표면의 입체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겠죠. 맞죠? 네. 다음 A, B는 492번. 다음 A, B는 두 가지 광학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A는 가속된 전자선을 시로의 표면에 차례대로 주사해서 2차 전자를 검출해서 입체 현상 관찰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주사 현미경이에요? 광학 현미경이에요? 주사전자 현미경이겠죠. 주사전자 현미경. 그리고 이 B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에 의한 물체의 상을 대문 렌즈와 투사 렌즈로 확대해서 필름이나 형광에 투사시켜서 평면 연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는 투과전자 현미경이 되겠죠. 3번이 되겠죠. 네. 오케이. 다음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